많은 점에서 개성공단의 그 여러 가지 보수 언론이랄까요? 이런 데서 비판했던 많은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가 됐을 네.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사실 개성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김정일 위원장의 교시였죠.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조선노동당의 결정. 예, 예. 네. 이 저기 6.15 공동선언을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네. 위원장의 공감대가 있었고, 상항에서 합의했죠. 예, 6.15 공동선언 상항에서 민족 경제 균형을 발전해서 예, 예, 남북 경협을 하자고 했는데 평화의 제도화를 위해서 예. 그 합의에 근거해서 지역은 어딘지를 몰랐어요. 예, 예, 그렇죠. 우리는 신의주를 요구했고 음. 해주를 요구했는데 서울과 가장 가까운 곳을 줄 테니까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많은 객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특혜를 주겠다. 오히려 굉장히 라고 해서. 의외로 제안을 그렇죠. 했던 거였죠. 예, 남측의 기업들이 조기에 빨리 들어와가지고 많은 돈들을 벌고 5천 개 정도의 기업들이 들어와 버리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사라진다고 네. 봤던 거예요. 그렇게 하여튼 하게 된 게 개성단의 애초에 취지였습니다. 저도 과거에 개성공단을 세 번 가봤구나. 세 번 네네. 가봤었는데요. 갈 때마다 느꼈던 것이 이 휴전선을 넘어서 즉 북측 땅에 들어가서 개성공단까지 갈 때 이 보초를 쓰는 길가에 보초를 서는 군인들을 제외하고서는 네. 군부대를 보여주질 못했거든요. 과거에는 거의 아주 군사적 요충지라고 맞습니다. 했었는데 그럴 정도로 어찌 보면 개성공단이 만들어지면서 북측 군대가 약 15km 정도가 후방으로 물러났다. 맞습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자, 그랬는데 지난 6월이었죠. 개성공단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이게 이제 폭파되는 일이 있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정말 의아했던 것이 야, 그러면 북한에서 이제 그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 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과 같이 합의해서 만들어진 게 개성공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점에 대해서 그럼 지금 현재 북측에서는 개성공단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이런 점이 굉장히 좀 의아해졌는데요. 과연 이런 의문점처럼 북한이 지금 개성공업지구에 대해서 의미 혹은 가치를 좀 다르게 이렇게 다르게 보게 돼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렇지는 않고요. 네. 우리가 좀 온전히 제대로 이해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개성공업지구 우리로서는 개성공단이었는데 개성공단에 대한 북측의 생각은 별로 변함이 없습니다. 이건 네. 명확한 거고요.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개성공단에 있었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뭐 하는 곳인가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라는 것은 사실은 개성공단하고는 전혀 무관한 기구입니다. 위치만 거기에 그냥 있었다. 개성공단 안에다가 사무실만 예. 있을 뿐이지 예. 개성공단 관리 운영 내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건물입니다. 예. 무슨 뜻이냐? 개성공단에 대한 북측의 이해관계는 일관됩니다. 최근에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2018년 9.19 평양선언에 보면요. 예. 남북 간의 경협으로서 합의했던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철도도로 연결부터 쭉 있는데 예, 예. 가장 도드라지는 게 우선 조건이 마련된 데 따라가지고 가장 먼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우선 정상화하자고 합의했어요. 예. 2019년 1월 1일 날 북측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를 발표할 때 2019년 1월 1일 신년사인데요. 아주 대담한 제안을 하나 해요.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신년사라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읽었지만 소위 말해서 조선노동당 당적 체계의 결정임과 더불어 좀 더 광의적으로 본다라면은 2,500만 전체 인민들의 결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왜 2019년 1일 날 북측 신년사에서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 재개 용의를 표명했는가? 예. 두 가지 이유였어요. 첫 번째는 2018년 9.19 평양선언에서 분명히 우선 정상화하자고 했는데 우리가 조응을 안 했어요. 예. 북측은 하자고 했을 때 예. 아무리 제재를 이야기하고 여건이 성숙이 안 됐다고 하면서 안 된다 그랬죠. 그 제재 이야기하면서 달러 박스 자꾸 얘기 나오니까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대가 없이 할 수 있다. 예. 라고 과감하게 치고 나왔죠. 왜 그랬느냐? 북측은 개성공단을 조금 독특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개성에 있는 공단이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북측은 개성공단은 그야말로
남북의 평화적 관계의 시금석 중에 시금석이라고 그래요. 6.15 예. 공동선언의 옥동조라 그러잖아요. 예, 예. 남과 북이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최초로 합의해서 14년간 진행해봤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평화의 상징으로 봐요. 또 이런 측면도 있어요. 개성공단 남측 당국은 미국의 눈치 보지 않고 이런 걸 할 수 있어요라는 평가의 바로미터로 봅니다. 예. 우리는 그게 부담스럽죠. 예. 그만큼 개성공단에 대한 의지는 확고해요. 남측이 개성공단을 열 의지가 있는가? 그럼 평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보고 미국과의 독자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북측은 개성공단을 계속 이야기했던 겁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이 남북 간의 모든 사회문화, 교류협력, 당국 간 연락 이 모든 것을 24시간 일상적으로 좀 하자라고 예. 4.27 판문점 선언의 상징으로서 합의했는데 북측은 판문점에다 두기를 원했었어요. 예. 우리가 개성공단에 두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여하간에 합의가 돼서 개성공단에 건물을 마련한 거예요. 물론 공동연락사무소는 이전에는 남북경협사무소라든가 다른 건물로 이용되던 것을 리모델링 했을 뿐이에요. 예. 북측은 개성공단에 있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왜 그렇게 했는가? 참혹한 모습이었죠. 어마어마한 퍼포먼스였지만 사실은 비극이었어요. 예.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죠. 예. 한마디로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남북 관계는 철저히 상호 작용의 관계인데 예. 2020년 6일 딱 폭파됐던 것은 6월 4일 날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북 전단 문제 치고 나오면서 곧 개성단에 위치하고 있는 쓸모도 없는 건물만 지금 있고 운영도 되지 않는 저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겠다라고 이야기한 지 딱 3일 만에 폭파해버렸어요. 예, 그렇죠. 그게 10일 만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남북 관계가 철저히 상호 자객 관계다라고 봤을 때 그 이전에 무슨 일들이 있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일반 국민들은 몰라요. 예. 4.27 9.19 이후에 폭파까지 현 이 엄청난 교착 국민이 왜 왔는지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은 모르는데 북측은 딱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저 모든 행위에 분노가 있어요. 그 분노를 너 왜 분노하고 있어 너네들 이렇게 물으면 딱 한마디 얘기해요. 당신들은 우리를 속였다고 얘기해요. 뭘 속였는데로 물어보죠 우리가. 4.27과 9.19의 그 어마어마한 합의들을 단 하나도 실천하지 않고 우리를 기만했다고 얘기를 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심사숙고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4.27과 9.19 엄청난 합의를 했어. 백두산 올랐어. 엄청난 합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11월 한미 워킹그룹 설치하고 나서 예. 미국이 안 돼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실천된 게 없어요. 북측은 그 시기에 계속 얘기했거든요. 4.27을 기만한 거냐? 9.19를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계속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국의 반대를 넘어갈 수 없었죠. 예. 그렇다면은 쓸모없는 거 저거부터 없애자. 지켜주게 4.27과 9.19를 지켜주지 않는 약속을 안 지키는 상대방에게 우리가 여기 연연하지 않겠다. 그 표징으로서 우린 개성단에 있는 저 쓸모없는 저거부터 깨버리겠다라고 발표하고 깨버렸잖아요. 깨는 모습은 진짜 참혹했어요. 나쁜 짓이죠. 성토돼야 돼요. 네. 유감 표명하고 항의해야 되죠. 그럼 그걸로 끝낼 것인가? 그 이면에 우리는 또 무엇을 일정 정도 문제가 있었을까를 같이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 과정에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파괴 문제를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개성단에 대한 일관된 입장은 별로 변함이 없더라. 예. 이런 것들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